안녕하세요. 실제로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빗쉐어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쉐어스의 개념, 투자 가치, 구매 방법,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원주분들이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빗쉐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창업자가 된 라리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빗쉐어스, 스팀, 이오스를 창립한 엄청나게 실력자이고, 그리고 Delegated Proof of Stake라는 채굴 방식, 그러니까 네트워크 유지 방식을 개발하고 그리고 완성도를 높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빗쉐어스 개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크게 7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집거나 거래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와 반대되는 분산형 거래소인 빗쉐어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쉐어스에서 사용하는 빗 에셋이 무엇인지에서 말씀드리고, 빗 USD와 테더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빗쉐어스, 그리고 빗 USD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투자 가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쉐어스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Decentralized Autonomous Company입니다. 한마디로 분산형 자주적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단어인 회사에 되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빗쉐어스를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사는 거는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빗쉐어스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 있는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게 되면 이렇게 회사의 방향성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 빗쉐어스 사이트에 들어보시게 되면 여기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그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증인, 위원, 워커스, 한마디로 누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디자이너, 개발자, CEO 이런 것들을 다 투표를 통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쉐어스를 단순하게 코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회사의 주식같이 작동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빗쉐어스가 진행하려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데,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 Decentralized Exchange, 분산형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산형 거래소에 설명드리기 전에 그 집권화된 거래소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마운틴 각스가 있습니다. 마운틴 각스가 2014년에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코인체크라는 일본 거래소에서 거의 5,400억 가까운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거래소였던 유빗, 여기에서도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작극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표면상에서는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권화된 거래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킹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의 데이터를 해킹할 경우 신상 정보가 털릴 뿐만이 아니라 자산까지도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정말로 큰 문제인데,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라이빗 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소에 있는 자산은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자산이지 여러분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킹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 규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업비트, 빗썸거 같은 데서 신규 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가격 조작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빗피닉스를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빗피닉스라는 데서 테더와 되게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 빗피닉스를 만든 사람 중에서 테더라는 그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되게 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빗피닉스가 테더를 이용을 해서 가격 조작을 했다는 지금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권화된 거래소에는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해킹 위험성이 높고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고, 세 번째 규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네 번째로 가격 조작에 가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 업비트, 빗썸, 비트렉스, 바이낸스, 모든 거래소들이 다 집권화된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권화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해킹의 위험성도 높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되게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가장 주목받을 이슈는 분산형 거래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산형 거래소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거래소가 가격 조작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프라이빗 키를 무조건 제공해야 되고 네 번째로 정부 규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이 까다로운 네 가지 조건을 어떻게 다 충족시키느냐, 이런 거래소가 나오는 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BCLC는 벌써 그거를 구현시켜 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래소에 들어가 보실 수 있고 보시게 되면 BitUSD, BitCNI 아니면 BTS 기준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잘 구현해놨고 종목도 되게 많고 거래량도 많으니까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아까 네 가지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BCLs 같은 경우는 Delegated Proof of Stake라는 체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유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평균 승인 시간이 1.5초입니다. 그러니까 1.5초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블록이 몇 번째인지, 그리고 마지막 블록이 언제 생성이 됐는지, 초당 거래가 얼마인지, 블록당 거래량이 얼마인지 모두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가격 조작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위원들 그리고 증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저들도 이 최근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 프라이빗 키가 무조건 제공이 돼야 됩니다. BitShares에서는 오픈 레저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프라이빗 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BitShares 거래소에 있는 여러분의 자산들이 실제로 여러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킹당할 위험도 훨씬 더 적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BCLs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산형 네트워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CLs 에셋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거에 대한 증거를 보실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BitCNY, 그러니까 위환화 기준 BitCNY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럼 왜 압도적으로 위환화 관련된 BitCNY가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거래소를 때려잡고 그리고 폐쇄시키고 거래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BCLs로 옮겨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Ls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에서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BCLs라는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BitAsset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경제학을 한 번도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래소를 보여드릴 때 BitUSD 혹은 BitCNI 기준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BitAsset이란 스마트 계약서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CLs 코인 가치 기준으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파생 상품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하단에 글을 남겨놓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BCLs라는 코인이 있고 그 코인의 가치를 기준으로 BitUSD, BitEuro, BitCNI, BitGold, BitSilver와 같은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인 BitUSD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BitUSD는 언제나 1달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1달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200% 이상의 보증 제도가 있고 그리고 마진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BitUSD 같은 경우는 언제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종이 1달러와 값어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1BitUSD는 언제나 1달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1달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지만 그러니까 200% 이상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BitUSD를 얻기 위해서는 2달러어치 이상의 BitShares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BitUSD를 얻기 위해서는 2달러 이상의 BitShares를 스마트 계약서로 묶어놔야만
이 1빗 USD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BTRS 가격이 폭락을 해서 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진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TRS 가격이 폭락을 해서 손해가 날 경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일부의 비트 쉐어를 파는 마진콜이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럼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비트 USD와 테더가 되게 비슷한 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가치만 비슷하고 그 운영 방식이나 보증제도 이런 건 완벽하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 USD, 테더 모두 다 가치가 이 종이 1달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증제도 같은 경우 비트 USD는 최소 200% 이상의 비트 쉐어가 스마트 계약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테더 같은 경우는 실제 1달러가 은행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테더가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1달러가 어느 은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트 US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거래 정보, 블록 관련 정보, 프로젝트 진행상을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테더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회의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테더가. 그리고 비트 USD 같은 경우는 분산화된 시스템이고,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매우 집권화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거래 개념이 있고 테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 USD와 테더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운영 방식 아니면은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쉐어즈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구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구매하신 다음에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로 송금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비트 USD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사기가. 근데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보실 필요 없는 걸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 USD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걸 바이낸스로 송금을 하고 그거 기준으로 비트쉐어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비트쉐어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거를 비트쉐어 거래소로 송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기준에서 비트쉐어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 구매한 거를 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출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출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출금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비트쉐어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출금 주소가 이 아이디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용051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송금이 됩니다. 그 송금 받은 거를 이 거래소로 가셔서 비트 USD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비트 USD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누르시게 되면 보증제도를 통해서 비트 USD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이 이만큼이고 담보 비율을 얼마큼 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75가 최소입니다. 근데 1.75는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마진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나 아니면 3 이상을 다 담보로 맡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TR 투자 가치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산형 거래소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킹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정부 규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분산형 거래소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Delegated Proof of Stake라는 채굴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뛰어난 네트워크 유지 방식입니다. 블록 생산 평균 시간이 1.5초밖에 안 걸리고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은 제품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완성도가 진짜 높은 제품입니다. 네 번째로 테더 USD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더 USD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집권화되고 그리고 회계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테더가 붕괴할 거다 이런 붕괴설도 진짜 많이 돌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테더가 붕괴하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테더가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빗 U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BTR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누가 사용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겠지만 생각보다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링크를 남겨둘 텐데 이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서 이 거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시게 되면 스팀이 1등, 이더리움이 2등, 그 다음으로 BCRS가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의 많은 거래량이 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itCNY,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지금 BCRS에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BCRS 투자 가치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반인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무엇인지, 증인이 무엇인지, 위원이 무엇인지, 투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도 어렵고 UI UX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데 되게 에러를 많이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산형 거래소 사업은 경쟁이 되게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RS가 어쨌든 시장을 좀 많이 장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산형 거래소는 더 많아질 거고 그럴 경우 BCRS가 경쟁에서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 사용자가 사용가 너무 어렵고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CRS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격 분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혜진 씨의 말을 빌려오는데 혜진 씨 같은 경우는 BCRS 관련 글을 되게 많이 올려요. 그래서 딱 한 개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되게 많으니까 모두 다 읽어보세요. 보시게 되면 BCRS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0.71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글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코인 리뷰로는 센트라, BAT, 라이트코인 아니면 이미로 제가 코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자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놨기 때문에 한번 꼭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킬러웨일이었습니다.